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상영자입니다. 잠시 쉬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꽃뱀님, 찐망님 함께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사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뱀입니다. 잘 쉬고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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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먼저 저희 방송에 피드백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예. 저희 검색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검색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장 상담소에 왜 탈모 방지 샴푸 광고가 나오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의 트윗을 봤습니다. 이분 봤다는 거 사실 알고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 틀 때는 팟빵에서는 안 나오는 아니 건데요. 그 뭐지? 들으셨어요? 예전화 틀면 나오더라고요. 첫 화를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1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방지 예전에 제가 녹음했던 거에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으로 약간 이게 팟빵 순위가 올라가면서 그런 건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무작위로 그냥 붙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게 한번 붙여지면 계속 나오나요? 쭉 가는 것 같진 않고 최근화에서는 안 랜덤으로 들리는데 약간 예전 거 들었을 때 전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이 방지 샴푸. 근데 이게 저희가 뭔가 광고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한 그런 게 아니고 팟빵에서 하고 있는 거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 제가 이제 지젠염yap을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 지젠염yap 시작하기 전에 광고 되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건 광고를 받은 거. 그건 받은 거 같죠.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모두 하지도 않은 탈모방지 나오고 샴푸로 탈모방지가 되겠어요? 그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뭐죠? 아니 탈모방지 샴푸로 된다니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고 뭐 유전인데. 샴푸를 안 쓰는 쪽이면 모를까? 차라리 그 샴푸를 들 써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야 돼. 저희랑 관련이 없다. 예, 네. 아시겠죠?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게 너무 드러납니다. 그냥 광고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탈모방지 붙으면 탈모 되더라. 탈모 되더라. 탈모방지에 어쩔 수 없는 방지가 되더라. 방지되더라. 혹시 그 샴푸 써보셨어요? 그럴 일이. 저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혹시 탈모 방지 샴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이걸 들으시면 저희한테 광고 좀. 예. 이상한 맹세. 긍정적인. 예.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판에 또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트윈키님이 예, 혹시 배복주님하고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직접 다시 꽃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배복주님 너무나 재밌고 말씀 잘하신다고 남겨주시면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 저번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지적장애인이 앉으셨는데 코딱지를 계속 파셔서 꺼려졌던 게 있다. 내 코딱지도 더러운데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것인가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같이 수업 받으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가지게 된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애 학생이 죄송한데 이분 코파님이 많이 하시 코파고 손가락 빨고 그런다고 애들 사이에서 놀림감이었어요. 네이버 웹툰에 나는 귀머거리다 라는 좋은 만화가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화교실 있길래 배워보려고도 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등록 못했지만요. 이런 의견. 네, 일단은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뭐 수화교실을 다 나가려고 하신다든가 이런 되게 행동으로 이어지시는 그래서 난 되게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코딱지를 지하철에서 계속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장애하고 전혀 내가 저거를 더럽게 생각하는 건 내가 장애에 대한 감성 부족하고 상관이 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맞아요. 정말 코를 파요. 저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되겠다. 난 손잡이의 위생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와. 저는 백인 남성 코 파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많이 봤는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먹는 것도 봤어요. 아, 네. 진짜요? 예. 성인인데. 네.
예,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아니, 저는 한번 정말 제 맞은편에 있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꽤 있는 분이었는데 정말 제가 한 6정거장 갔거든요. 6정거장 내내 정말 코피가 안 나요 싶을 정도. 아니 정말 끊임없이 몰입되셨나? 몰입될 수 있어요. 정말. 중간에. 아니 심지어 나랑 중간에 눈이 마주쳤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아니 근데 난 정말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정말 답답했던 거지. 예. 비염이 있으시구나. 아니 그래서 트윈키님 당황하시겠네. 예.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트윈키님이 내 코딱지도 더러운데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코 파는 거 보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예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네. 너무 좀 아무튼 방송 못 들으신 분은 배복준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28화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때 들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다시 꼭 초대해달라고 하셨는데 배복주님이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시거든요. 그쪽에 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나와달라고. 초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팟빵 게시판에 러블리준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예, 저도 예전엔 헌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젠 갈 때마다 저빈증 때문에 못해서 안 가게 된 지 꽤 되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이나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저빈증 때문에 헌혈 안 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나중엔 저빈증 예방을 위한 작은 명함만한 안내문을 주시더라고요. 전혈, 헌혈하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 이상 나와야 하는데 정말 12.5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아요. 흑흑. 어쨌든 대한적십자사는 대체 립스틱 사지 말고 헌혈하라느니 엄마 모셔오라느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광고에 상을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 광고만 백날 해봐라. 내가 헌혈하나 립스틱 사지. 그래서 눈 이렇게 해주신 이모티콘인가요 이게? 예, 늘 재밌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내가 헌혈하나 립스틱 사지. 아니 저도 이거 듣고 들으면서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여성들이 그 헌혈 안 한다는 그게 정말 이게 관련이 있어요. 빈혈이랑. 그럼요. 예.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정말 헌혈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로망인 거예요. 그렇죠. 20살이 딱 되면 헌혈을 가서 헌혈증 받고 문화상품권 받고 초코파이 먹어야지. 이게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런 친구랑 갔는데 이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삶은 계란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하려고 그 간이랑 이런 거랑. 근데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저도 좀 뜻밖의 안 되거든요. 뜻밖이시겠지만 안 돼요. 그게 뭐 저혈압이라서 안 된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했어요. 그 수치에 딱 맞았어요. 여기 12.5에 딱 맞아서 좀 우려스럽긴 했지만 했어요. 같이 지하철 타고 오는데 뭐 이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눈이 올라가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눈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그래. 뒤로 넘어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되게 경계에 있어서 하면 안 됐었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헌혈차에서. 지금 그런 사연도 있는 마당에 립스틱을 바르지 말고 헌혈하라는 대한적십자사.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친구 진짜 안 됐거든요. 근데 하려고. 진짜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 지금 장난하나.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아주 젊었을 때는 아니고 이제 20대 초반에 헌혈을 하고 중간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헌혈을 그거 되게 좋잖아요. 헌혈증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사고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족한테 대신 혈액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이제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몇 장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기회가 있어서 하러 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이 수치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실 여성의 이 매달하는 생리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상 이렇게 헌혈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을 또 그래서 못하고 또 당연히 또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몇 년 안 하다가 제가 한 10년 후에 또 한번 이제 마음을 한번 먹고 나 그래도 해야지. 난 굉장히 그 약간 로망 같은 게 있긴 하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싶고 그쵸.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날도 갔거든요. 하러 갔는데 하고 나서 정말 제가 그때 한 보름간을 정말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 딱 하고 돼서 하기는 했는데
완전 급다운 건강이 엄청나게 다운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슬아슬하거나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약간 경계에 있으면서 그냥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다, 어이가 진짜. 없는 일이라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광고 진짜 열받았던 게 그 광고를 보고 뭐 립스틱도 안 사고 뭐 화일 안 하고 헌혈해야지 누가 이럴 것 같아요. 그 무능함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홍보가 얼마나 혼동한 거야. 그걸 보고 누가 안 되겠다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럴 줄 아나 보지. 지금 막 쓰러지는 마당에 무슨 헌혈하라고. 아니 근데 그런 이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물론 금방 내리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월급 통장이 텅텅 비는 이유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막 거기에도 막 이제 뭐 커피 사 먹고 뭐 쇼핑하고 뭐 이러느라고 갑자기 통장이 텅텅 빈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너무 모른다. 여성들이 그런다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여성들이 사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늘어놓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임금이 작아서 뭐 아니 그렇게 그런 나이브한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더구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지금 노동자의 현실이 어떤데 아니 그리고 그게 너네가 너무 해프게 써서 통장이 텅텅 저축. 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 최순실도 사람들이. 있고 지금 국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디 누구 승마장 기용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나 호텔방을 지금 20개를 뭐 빌려가지고 어쩌고 아니, 이런 생각하면 진짜 열받죠? 그 캠페인의 홍보 취지는 저축을 하자였는데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생활임금이 안 되는 지금 난 현실이라서. 그래서 그 막대먹은 영애 씨 그 선전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 선전? 아니 그 사장님이 막대먹은 영애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 이렇게 하면 막대먹은 영애 씨가 그럼 사장님 월급을 똑같이 달라고요 하면서 사이다를 이렇게 먹는 그 옆에서 부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부장님 월급을 달라고요. 똑같이 달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말 너무 정말 속이 시원하다. 주인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인데 너는 왜 주인이 없어? 너는 나를 노예로 불러먹고 있으면 착취하고 있으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래. 갑자기 예. 또 화가 올라오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나죠? 예. 또 김성님께서도 저희 팟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찐망님. 예. 네. 저는 현재 남녀공학 중학교 교사예요. 학교에서 성인식에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길래 학부모용이었지만 같이 읽어봤어요. 성차별 테스트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 반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면서 명랑하던 여학생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느낌표가 한 5개쯤 되고요. 몇몇 남자애들은 당연하지라고 하고 너무 힘이 빠지더군요. 유유. 아이들이 가정, 사회,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게 그래서 그렇겠죠. 많이 힘 빠지셨나 봐요. 네, 아무튼 긴 소리 해봤자 종례 시간에 잔소리 될 것 같고 그냥 여학생들아 깨어나라 세상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하고 마쳤어요. 뭔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뭐 이러면서 제가 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게 일상이랍니다. 해장 상담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멋있는 선생님이시네요. 예. 저희 애청자님. 예. 예, 학교 때 이런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셨다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예. 이게 차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당연히 학교도 그게 약간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죠? 순간적으로. 순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빴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에 의사 표현이 어떻게 대응을 있고. 벙쪘나? 벙쩍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 이런 거일 수도 근데 있을 것 같고. 김선님께서 보내주신 걸로는 맥락상으로는? 그냥 그거에 순응하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느낌. 그냥 그래서 더 나쁜 속상하셨나 것 같아요. 봐요. 예. 저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진짜 사실 같긴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여자가 훨씬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고정관념. 저는 중학교 정도면 중학생 정도까지는 거의 여학생들이 거의 발군에 예.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느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명랑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수업 시간이나 뭐 늘 일상적으로 선생님이 많이 네. 예, 그 선생님이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역할을 해 주시면 예. 선생님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든 중요한 전달이 거죠. 될 예. 거예요. 학생들한테. 네, 네.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이 있어서요. 그거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샤샤샤님께서 저희 해장 상담소로 보내주신 건 아니고 민우의 트위터 계정으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즘 혼란스러운 주제가 있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를 게 없어야 하지만 여성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여성 이퀄 약자라는 표현 타당한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네. 사회적으로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어떤 것이지 약간 이코르의 표현일까 싶긴 한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게 남성들이 되게 많이 하는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여성 왜 약자라 그러냐? 그러니까 니네가 약자라고 했는데 왜 평등하다고 동등하다고 하냐? 그러면서 쇼핑하고 백 사면서 뭘 약자라고 하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하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뭐 논리의 문제인 것처럼 너무 재밌죠. 되게 논리적이야. 얼마나 좋을까? 너 논리적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듣고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민우회, 그러니까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닌데 민우회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백화점에 사람이 있다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책 제목이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내용은 그렇죠. 예, 인간이 없고 예. 인간이 없고 물건만 존재한다. 물건만 존재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과 사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랑 그러니까 백화점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 인식이고 백화점에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지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성별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제 지향인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논리적 모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현실 인식과 지향해야 될 가치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반대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는 말 다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성들이 약자라는 얘기도 현실적으로 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동등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엄청난 것처럼 엄청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한 것처럼 모순인 것처럼 사실 모순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성별화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성별화 할 때는 남성들이 정말 부들부들 하잖아요. 왜 여기서 여성이 왜 들어가냐. 예를 들어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게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건데 왜 여성이냐. 여성 살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별화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고 예를 들어 여성의 뭐 임금 문제나 뭐 성별 임금 격차 얘기할 때는 아니 뭐 다 힘든데 왜 또 여성을 얘기하냐. 어떨 때 성별을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백 얘기하고 김치녀 얘기할 때는 어떻게든 한국 여자들 문제다 이렇게 성별화 하잖아요. 김 여사 얘기하고 이런 걸. 그렇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향할 때 성별이 없는 그러니까 성별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가 여성들은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랑 이렇게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는 거랑 예를 들어 인종 차별이 있으니까 이제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걸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 보통? 그렇죠. 모든 인종은 동등한데. 동등하다. 근데 왜 흑인종을 약자라고 하냐? 이런 질문과 지금 같은 얘기라는 그 거죠. 질문도 할 수도 있어. 아니 어디서 질문도 할 수도 있는데 하면은 정말 이거는 그걸 하면 요런 지금 성차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맥락 속에 그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 빨리 그러니까 동등한데 현재 차별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위치되잖아.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자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이분 그런 근데 이제 이것이 마치 아까 지금 꽃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 모순에 있는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자꾸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괜히 되는 쓸데없이 거죠. 괜히 질문해 보게 되고 내가 틀렸나 생각하게 되고 그냥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들의 전략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진실 그러니까 약자인데 동등해져야 되지. 동등해져야 되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약자니까 하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야. 현실인식과 지향은 한 몸이어서 표현은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차별받지만 우리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많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여성은 약자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약자다. 라고 생각하는 성차별주의자들이 있죠. 그렇죠. 보호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과 근데 이제 약자인데 동등하게 대우해야 돼. 왜냐하면 차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약자인 건 맞아. 그래서 보호해줘야 돼. 몸이 약해. 약해. 힘도 약하고 약자야. 그런데 보호해줘야 되긴 하는데 인간으로서 이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해야지. 이걸 성평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약자, 여기에서 자꾸 사용되어지는 보호받아야 될 어떤 존재, 그거 배려받아야 될 어떤 존재로서 약자의 어떤 모습, 이것과 자꾸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성평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약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실제로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룹들과의 이렇게 혼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지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렇게 반대말이 아니라 공존의 언어인 거지. 이게 이렇게 배치되거나 이렇게 대치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샤샤샤님이 저에게 또 이런 토론과 생각을 해볼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샤샤샤님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주변에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두 분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사과를 받는다든가, 사과 많이 하는 스타일 이런 건 없죠. 사과를 많이 할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떠신가요? 저는 습관적으로 미안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막 부딪히면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와서 부딪힌 건데도 바로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너무 심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좀 대체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약자의 위치에 많이들 있어서 그런 사과를 요구받기도 하고. 저도 근데 보면 이렇게 뭐 어디 가다 부딪히거나 이러면 여성들끼리는 서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화는 아닌데 남성들의 경우는 특히 약간 연령대가 좀 이렇게 맞아요. 예, 높아지면 아니 자기가 잘못했고 나를 약간 째려보는 이런 뭐지? 아이씨 막 이러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내가 당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참 아까 그런 위치에 있어 보질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안 뱄구나. 늘 이렇게 당당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 다르다 경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래서 최근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이 성희롱 발언을 이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한테 이제 해가지고 영상이 상당히 돌던데 그 사건 잠시 짤막히 설명을 해드리면 찐방님이 해주실까요? 네.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미르K 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중 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요 안 붙였어요. 요 안 일부러 붙였어요. 좋아 이랬어요. 좋아? 반말을 그게 했어. 좋아? 나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맞아. 자동적으로 진짜 요가 잘했어. 나왔어. 아무튼. 아니, 그리고 질의를 하던 중에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 의원이 대상이 아니었고 옆에 그러니까 마주보고 다른 쪽에 앉아 있었는데 느닷없이 윤 의원한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너무 그리고 불쾌했을 것 같아요. 더민주 쪽 여성 의원들이 사과한 요구하는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던데 사과라고 아무튼 한 의원한테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 의원이 사과하라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사과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니까 한성교 씨가 선배로서 좋아하냐고 물은 거다라고 이제 계속 국정감사 자리에서 회피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막 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사과 아니죠. 정말 어떻게 조건부. 넘어가 볼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과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지금. 짜증 난다 이거죠. 됐냐? 미안해, 됐어. 약간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죠. 사실 사과로 그쵸. 이름 붙여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과에 진짜 사실 사과는 저는 이렇게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과의 나쁜 예는 정말 차고 넘치는 무궁무진하다.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군찬 전 의원이 2016년 1월에 했던 또 사과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꽃뱀님이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 글과 관련해 일부 워딩을 문제 삼아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몰아 저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고 다만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본인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으신 여성들이 계시다면 정중히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특정에 과한 어딩으로 비판한 부분은 안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코 여성 비하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글을 본인 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그 한 의원도 그렇고 이 류 의원도 그렇고 다 네가 그렇다면 네 기분 나쁘다면 나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그렇죠. 내 말을 네가 그렇게 오해해서 들어가지고 불쾌하다면 내가 사과할게. 약간 이런 진위는 아니었고 항상 이거 있잖아요. 네, 본인은 아니었고 진심은 아니었고 본심은 아니었고 본인은 아니었고 왜 말한 거야? 본인은 어디 있는 거야?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사과 방식이죠. 그쵸. 대부분 이제 많이 어떤 뭐 이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이 하게 되는 혹은 이제 어떤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하게 되는 사과의 모습이 다 이런 방식을 이제 띠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과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 되게 사과 멋지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가 이제 되게 팬이기도 한데 저 여기 페북 친구거든요 이 사람. 그래요? 네. 누구? 그 셜록 홈즈 베네딕트 컴버비치 인데요. 작년 1월에 이제 TV 토크쇼에서 영국 영화 산업 안에서 배우들에 대한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다가 컬러드 피플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받았대요. 이제 컬러드는 오랫동안 이제 흑인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라서 people of color라고 그렇군요. 불러야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버비치가 며칠 뒤에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과문은 아니고 이제 이걸 말로 한 거라고 하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부적절하고 배려심 없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영화업계의 인종간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단어, 부정확한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부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생각 없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그렇죠. 예.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뭐 본심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본심도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고서 이 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이게 뭔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본심은? 본심은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행동과 이게 대화와 행동이 그 사람의 보이죠? 예. 그럼요. 예. 본심이 되게 따로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자기만 본심이 사는 성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이 사람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예.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랑 관련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실수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상처를 입었을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을 던져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아무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부각되길 바란다라는 이 말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편 또 이 사연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찐망님이 예.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 중 가해자의 사과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받아낸 사과문 혹은 사과하는 말의 내용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은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의도는 중요하지 않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가로치고 내가 네 만행을 다 기억함. 그리고 용서해달라.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가로 안에 그렇게 가족이 소중하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친해서 그런 거다. 가로치고 근데 왜 남자 직원은 안 만지니?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과들이 엉망진창인 사과문이 많다고 하고요. 사실 사과만 제대로 해도 넘어가 줄 마음이 있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가해자의 사과 아닌 사과에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징계받고 처벌받고 나서야 성희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성폭력 상담을 하는 친구한테 정말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자기한테도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맨 처음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가해자 교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좀 사과문을 좀 쓰게 해달라. 사과문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사과문을 받고 더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구해서 받는 사과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구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반성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어야 그것은 사과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너 나한테 사과해 이런다고 해서 아까 그러면 이제 한성경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과하세요 이러니까 그래 미안해 됐니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더 열만 받고 예 오히려 자기가 더 화가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면 변명을 하지 예, 말고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는 저는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과하고 싶다. 혹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폭력이나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소화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정말 행동과 태도로서 나타나는 방식이 또 만났을 때 사과하고 싶습니다. 매일 사과해요. 그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사과를 하고 싶은 그거 것 다 같은 티가 사람들, 나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여성 비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걸 뭐랄지 류근찬 의원이랄지 저번에 I30의 현대 그 성상품화라고 오해다. 성상품화가 아니다. 뭐 힘드셨으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는 문제라 성상품화가 뭔지 몰라요. 성상품화가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마. 성상품화가 뭐야? 여기서 여성 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근데 여성 비하 뭔데? 당신 생각하는 문제는 여성 비하 몰라. 그죠? 모르니까 겉도는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 여성 비하 의도가 없었다. 여성 비하가 뭔데? 도대체? 아니, 저는 그런 게 너무 항상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공문 보내고 이러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상처받았다면 한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가 뭔지를 당신이 아는 게 사과하는 거야. 그래야 있잖아. 다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또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알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인지 뭐 이런 거를 아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사과문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컴버비치가 한 인종차별 그렇죠, 내가 인종차별 하는데도 아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러는지를 아는 거는 사실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걸 인지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그 사과문에서 드러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선교 의원의 답이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웃으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과라고 하니까 선배로서 좋아하냐고 물은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냐고 물은 걸까요? 그 대답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오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떡할 건데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야? 국감자리에서. 네가 좋아하냐 물었다는 건 답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정말 황당한 맞아. 그런 해명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아까 꽃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무슨 상황 인지를 좀 해야 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 그러니까 설명 못했는데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 본의가 아니고 뭐 계속 유감스럽다. 아유, 나 정말 그러니까 맨날 하던 버릇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나오는 그쵸. 게 아닌가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혹시 그 국어 시간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뭐지? 초대장 쓰기, 뭐 약간 뭐 이런 글쓰기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했을 때 사과문 쓰기에 대해서 학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밤에 일기 쓰듯이. 일기 쓰듯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틀린 답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해보는. 예.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예. 뭐 그런 생각이 참 드네요. 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꽃뱀님이랑도 밥 먹다 이런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그 중학교 때 앞에 앉았던 친구가 무슨 아마 앞에 일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앞에 쉬는 시간에 뒤를 돌아서 제 뺨을 때렸어요. 갑자기? 예. 근데 뭔가 그 전에 일이 있었겠지. 뭔가 싸웠거나 뭐 모르겠어요. 뭔가 있었겠죠. 어머. 아주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친구가 약간 뭐랄까요. 본인이 약간 연예인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설처럼 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뺨 때리는 이런 게 약간 드라마 같잖아요. 뺨 때리는 것도. 네. 그래서 약간 그 친구의 행동이 늘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약간 뒤돌아서 이렇게 때리는 약간 모션을 세게 때렸어요? 예, 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정말 드라마의 장면을 서로 주고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상황극으로 만들어버리지. 뭔가 관습적인 그런 장면이 나를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들어가가지고 저도 약간 그 주인공으로 소환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여기서 끌려 들어가. 끌려 들어가. W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뺨을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충격적이었으면 저는 그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때려놓고 약간 미사여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런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아니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네. 참 말 못할 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학생이니까 중학교 때니까 유치한 그런 예를 들면 뭐 성적이 어떻고 친구랑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싸우게 된 다툼 거구나.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참 사과를 하자 이랬더니 이제 막 이런 어떤 또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사과를 또 이제 하려고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약간 장면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난 정말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SNS에 뭐 사과는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그러니까 사과는 저는 이게 본인이 마음이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내가 지금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에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원치 않아. 이러면 사실 그건 사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자기 편하자. 네,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는 굉장히 관계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과라는 것을 어떻게 무슨 공식처럼 하는 것은 되게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워낙 사과를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해서 참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못 하기도 하고 사과가 사실은 사과할 수 없다는 거를 음. 이제 이해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과 되게 누군가한테 미안할 때 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사과로 전달되지 않을 거야를 알고 있어야서 하는 사과 있잖아요. 근데 이 말로 사과가 되지 않는 걸 아는 사과. 그 사과가 이제 진짜 사과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어떤 성폭력 이런 사안을 지금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싸우고 뭔가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 던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해서 만약에 관계가 이게 조금 어려워졌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드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감 간단히. 저는 뭔가 원래 너무 사과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그 사과의 말을 입에 너무 자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서 걔를 좀 줄이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과를 많이 요구받는 여성들이 덜 사과해도 되는 덜 사과를 요구받는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사과할 사람들은 제발 좀 사과 좀 했으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사과를 지금 많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 저기 너무 많네요.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이랑 고맙다는 말이 되게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고마운 건데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좀 안 좋아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는 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마치 떠날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안한 게 아니라 이제 고마울 때가 더 많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사실 고마움은 이제 다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다음 어떤 다음에 어떤 시간에 대한 약속이라면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사실 되게 다른 결이죠. 마무리에 서정적으로 과하게 다른 결이죠. 네. 과하게 다른 그렇죠. 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다른 결. 이 단어가 저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제 잦은 사과에 대한 측면으로 그냥 얘기하면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 고마운 게 더 많고 세상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돼요. 저도 스스로. 예, 너무나 다른 결이네요. 그렇지만 촉촉하니 좋네요.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